6월 3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17대, 18대, 19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논란의 법안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오늘 로투데이에선 차별금지법 얘기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어제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내용과 기자회견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신세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학력,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합니다. 진보정당 창당 이후 권영길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바 있고 저 역시 앞장서 노력해왔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눈물겨운 노력 끝에 민주주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정의당이 발의하게 돼서 뜻깊습니다. 법안에 적시된 차별금지 사유와 대상은 모두 23개에 이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및 예방하겠다는 것이 법안 취지입니다. 우리들 중 누군가의 권리가 소외되고 배제될 때 함께 배제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차별은 인간의 불가침한 존엄성을 부정합니다. 차별은 혐오와 폭력의 숙주입니다. 그 누구도 약자이며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차별은 차별받는 사람뿐 아니라 차별하는 사람마저 소외시키는 공동체의 적입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엔 차별금지 대상 가운데 하나인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즉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주된 이슈로 제기됐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20대 국회에선 법안을 발의조차 할 수 없었던 이유도 이런 동성애 옹호 논란과 관련돼 있습니다. 일단 심상정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 또는 옹호하거나 동성애를 비판한다고 처벌하는 그런 법안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나 설교의 자유를 심지어는 이제 탄압한다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혼 합법화법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안에는 결혼 조항은 없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 또 이 차별금지법은 모든 개인의 그 자체로서 존엄하고 존중돼야 한다는. 그럼에도 정의당이 당론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의원 신유가 휴대폰엔 항의 전화와 문자 폭탄이 쏟아졌고 항의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이제 많은 문자 메시지, 폭탄, 그리고 전화, 그리고 저희 의원실은 또 방문도 하셨고요. 또 제주옥구에는 또 전단도 배포되고 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넘어야 할 하나의 진통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차별과 배제 속에서 고통받아온 우리 사회의 수많은 시민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 정의당은 기꺼이 이런 그 사회적인 압력을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서 나가고 또 오해를 풀고 설득하고. 실제 이런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과 저항에 정의당은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수 10명을 채우기 위해 정의당 의원 6명 외에 4명의 의원을 더 확보하는 데 애를 먹었고 가까스로 10명을 채워 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이 과정에 법안 발의에 동참한 민주당 의원 2명 등 4명에게 쏟아질 항의와 문자 폭탄을 차단하기 위해 법안 발의 당일까지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고육지책까지 뒀습니다. 정의당에서는 21대 총선을 치르면서부터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주제의 사실이었지만 함께 발의하시는 내부의 의원님들께서는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고충들 이것들을 미리 공개해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찬성할 수도 반대하기도 애매한 뜨거운 감자 차별금지법.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새 대통령을 언급하며
법안 통과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된 건 이번이 8번째입니다. 법안은 하지만 늘 엄청난 사회적 논란과 공방만 벌이다 번번이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정의당의 동참 촉구에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어떻게 호응할지, 이전과는 달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동성애입니다. 앞선 17, 18, 19대 국회에서 연달아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동성애를 둘러싼 논란이 접점을 찾지 못한 측면이 큽니다. 동성애 옹호나 조장은 안 된다는 비판과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이 접점은 없는 걸까요? 이와 관련 서울 이태원에서 이른바 게이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터지면서 동성애 혐오와 비하 논란으로까지 번졌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신세아 기자가 이태원을 둘러보며 상인 등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 킹클럽 입구엔 집합금지 명령문이 2달 넘게 붙어 있습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 이후 이태원은 그전에 생기와 활력을 잃은 좀비의 거리가 됐다는 것이 인근 상인들의 말입니다. 이제 개포는 본 적 있지. 손님 많이 없어요. 낮이고 밤이고 지금은 뭐 없어요. 이 낮이고 밤이고 이 거리가 좀비의 거리. 좀비의 거리.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예 안 돼요. 장사가. 낮이고 밤이고 뭐 사람 보기도 힘들어요. 의도하진 않았다 해도 원망 비슷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논다고 코로나에 걸린 것도 걸린 거고 여기저기 다 퍼나르는 바람에 이태원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 됐다는 비판입니다. 저거들이 오가고 퍼져나고 저거들이 다 나갔잖아. 이제 요 사는 사람은 그 걸린 사람 하나도 없다. 다 조심해가 댕기고 뭐 요 동네 이태원 요 하나도 걸린 사람 없다. 그런데 뭐 맨날 하면 이태원 뭐 어쩌고 뭐 이태원 뭐죠. 그러니까 누가 오겠어. 그러니까네 그 석 달째 그때 집시도 못 줘. 이런 비판은 동성애자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인식과 맞물리면서 성소수자 자체에 대한 비판과 혐오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게이로 낙인 찍어 이른바 신상이 공개적으로 털리는가 하면 인터넷엔 싹 다 잡아다가 쓰레기통에 넣어야 된다. 정말 더럽다는 식의 혐오와 비하가 난무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런 식의 비난과 비하에 대해 일단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해는 해요. 그럴 수 있다. 네.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반면 성소수자에 대한 응원과 연대의 목소리도 분명 존재합니다. 집합 금지 명령문이 붙은 킹클럽, 군데군데 간략한 메시지를 적어놓은 조그만 메모들이 눈에 띕니다. 뭉칠수록 강해져요. 혐오를 멈추고 연대의 힘으로 이겨냅시다. 응원을 더하고 책임은 같이 나눌게요. 무엇보다 너무 자책하지 말기를 등의 내용들입니다. 그중엔 나 끼마려워 같은 알듯 모를 듯한 문구들도 눈에 띕니다. 주변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 뭐 성소수자는 뭐 그렇게 태어났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보통 일반 사람하고 틀리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겠죠. 저는 뭐 그거는 어차피 본인들 그런 성향인 거니까 할 수 없는 거고.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어쩌다 성소수자, 동성애자가 됐나 하는 식으로 미워는 안 하는데 안타깝다는 식의 반응도 있습니다. 조금 그래요. 좀 똑같이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쩌다가 안타까워. 반면 동성애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 행위로 용납이 안 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 범죄거든요. 만약에 지금 리포터가 만약에 이제 자녀들이 딸이나 아들이나 누가 데리고 와서 뭐 예를 들어 딸이 딸 데리고 와서 우리 며느리입니다 하면 찬성하시겠어요? 힘든 게 아니라 용납이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용납이 안 된다는 강경한 목소리와
혐오를 멈추고 연대의 힘으로 이겨냅시다라는 양 극단 사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위치해 있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선 맹목적 반목이나 대립이 아닌 차별금지법의 본질은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산적인 공론화가 우선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차별금지법 얘기 남승환 변호사와 더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정의당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법안을 발의하려면 10명 이상 의원이 제안자의 이름을 올려야 되는데 10명을 간신히 채웠네요. 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 또는 네. 뭐 평등법 등의 입법에 발의하거나 네. 이것에 찬성한다는 것이 저는 전혀 네. 반대하는 표현이지만 네.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하는 네. 것,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뭐 지역구에서 표를 상실해서 낙선할 가능성 네. 등을 보는 것 같고요. 네. 이런 이유로 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사형제 폐지에는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사형제 폐지 법안이 올라갈 때마다 네. 부결되거나 뭐 통과하지 못하는 것도 항시 그래 왔던 것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행동하시니까 네. 헌법재판소에서 오히려 위헌 판결이 나오는 등으로 역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법안 자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직접 발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네. 뭐 그런 이유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차별을 금지하자, 뭐 액면만 놓고 보면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법인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 결국 동성애 뭐 이건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같은 뭐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리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동성애는 죄악이다 하지 말라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뭐 못하라 뭐 하지 말라는 거냐 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표현의 자유나 네. 뭐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같은 네.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뭐 예전에 그 뭐 십자군 운동 할 때 네. 같은 때처럼 가서 뭐 가톨릭을 믿지 않으면 다 죽어야 된다. 네. 이런 건 종교의 자유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네. 다만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네. 이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네.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은 고용이나 재화나 용역의 그 분야에서의 이루어지는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이지 네. 개인이 어떤 말을 하는 것 이런 것까지 막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네. 점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게 법안을 보면은 직접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 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 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를 게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게이라고 지칭당한 동성애자가 나는 혐오 비하 표현으로 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이렇게 또 뭐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말한 대로 고용 같은 영역에서 네. 차별이 되거나 이렇다면 이 경우에 이제 뭐 시정 권고나 시정 명령, 이 법안마다 네. 다릅니다. 뭐 시정 권고를 하거나 시정 명령을 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네. 또는 가중된 손해배상을 하거나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는 합니다만 네. 일반적인 개인의 표현과 관련해서도 모든 것을 문제 삼아서 손해배상을 하라거나 또는 뭐 시정 명령을 하거나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네.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고 네. 특히 비하와 혐오 표현을 한다면 네. 말씀하신 대로 형법에서 그저 처벌될 여지도 심지어 있게 됩니다.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법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대가 입증하라는 건데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걸 증명책임 네. 전환 또는 뭐 증명책임 배분, 분배의 문제로 보는 것인데요. 네. 그게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그 상대방이 입증하라는 것이어서 네. 이것을 두고 쉽게 말해 그냥 손가락으로 지목하기만 하면 네. 그 다음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해석할 일은 아니고요. 네. 법률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네. 당연히 입증 책임의 분배와 관련해서 네.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를 나중에 하게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지목하면 곧바로 이제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 논란 이건 뭐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뜨거운 감자여서.
네, 뭐 우리가 외국의 입법례를 네. 자꾸 얘기하는 게 반드시 맞는 것인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지칭하는 EU나 또는 네. OECD 국가들을 보면 네. 대부분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EU 같은 경우에는 코펜하겐 기준이라고 하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EU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네. 터키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뭐 아무리 유럽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하더라도 네. 가입하지 못하고 있고요. OECD 국가들도 대부분 이 코펜하겐 기준에 거의 준하는 수준의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저는 어찌 보면 당연한 법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하는 네. 점에 참 뭐 네. 개탄스럽다고 해야 될까 이렇고요. 아까 동성애 얘기도 좀 말씀드렸는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오해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만들어져야 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논의가 어떻게 되나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간추린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를 운용하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권력형 범죄는 아니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채널A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과의 검언유착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에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독립적 수사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로 사실상 대검 수사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불법 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남 전 원장이 당시 국정원 2차장 등과 첩보검증 지시를 공모한 점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2심에서 징역 8년의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